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구성이 대운이 우리는 역으로 돌든 120년을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몸을 혹사하고 그 가다한 음주와 그죠? 뭐 흡연, 기타 뭐 마음꼬라지 쓰는 이런 걸로 인해서 정신도 육체도 사실은 120년을 달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명리학적으로는 인간의 한 살이를 120년 기준으로 해놨다는 거. 자, 그러면 120년이란 큰 틀을 놓고 보면 우리가 대운의 흐름이 있죠. 거기에 조금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에 우리는 명조판 자체에 인간 전체 삶에 대한 힌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살이로 하니까 120년. 근데 이제 그걸 옳게 못 사니까 실제로 마지막 영화는 못 보고 끝나는 거죠. 우리가 한 80에 죽는다 하면 한 계절은 또 못 보지 않습니까? 세 계절 정도를 살다 가는 거니까 명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구성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은 그 대운이 어떻게 흐르는가는 알죠. 그러면 뭐 명조는 연월리 실은 생년월리를 근거로 하고 자 여기서도 자식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상담할 때도 묻는 게 음력 양력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말고 정확한 거로 불러주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음력하고 양력을 다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음력으로는 맞는데 양력으로는 안 맞아.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거. 그 다음에 출생 시간이 자시에 걸린다면 저는 물을 때 12간지로 안 묻습니다. 12간지로 물을 정도 되면 제가 누구한테 묻냐면 선수한테만 그렇게 물어요. 어름하게 알고 있는 12간지로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시간을 잘못 판단하신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요? 몇 시 몇 분에 태어났냐고 묻는데 뭐 오시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몇 시 몇 분에 태어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몇 시 몇 분으로 대답해야 돼. 그래서 이제 자신은 개념상으로 그러니까 확률성으로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12분의 1이죠. 요즘 아이들은 자시에 태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수술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자연분만 하면 자시에 태어나는데 시간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날짜 자체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 11시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내일 아침 새벽 1시 이래도 같은 자시죠. 근데 만약에 조자시 명자시를 따지는 명판을 만든다면 날짜가 달라지겠죠. 원래 옛날들의 기본은 날짜의 기준만 있으면 되죠. 자시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밤 자시는 없었단 말이에요. 옛날 분들의 구분은. 이미 자시라는 건 그 다음 날이야. 그러니까 오늘의 새벽이고 내일 새벽은 있어도 오늘 밤 내일 밤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구분이 여러분들은 조자시 명자시를 나누시든 안 나누시든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서는 정확해야 되지. 절에서는 안 정확해도 됩니다. 부처님이 그것도 모를까봐. 무슨 생 하면 다 알아듣지. 절에서는 뭐 사주팔자를 다 하고 안 하지요. 복채 이런 거 할 때 뭐 김효생, 김삼순 복채 뭐 이라지 그걸 갖다 생년월일까지는 안 해. 스님들 될까봐. 그리고 또 뭐 부처님 대강 알아. 근데 이제 어리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 기준을 아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틀이 우리는 명판에 좌우 어느 쪽이 됐든 대운을 적게 되어 있죠. 그 대운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역행순행에서. 그 역행순행은 남자 여자 기준으로 해서 남자 여자 기준으로 그거는 뭐 태어난 년이 양년이냐 음년이냐에 따라서 뭐 욕 같지만 사실은 우리 전문 용어니까 그지요. 여기서 양년은 미국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의 해냐 음의 해냐에 따라서 남자일 경우 여자 기준을 맞추어서 순행하거나 역순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월지가 된단 말이야. 자, 월지에서 대운이 시작된다.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여섯 번째 딱 오는 대운은 월지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사주 구성이 올해는 기해년입니까? 네. 올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기해년이면 지금 올해 월지가 지금 예돌입니까? 기사? 그래요? 네. 그러면 기사다. 일이 있으면. 자, 이제 올해 태어나는, 요번 달에 태어난 아들은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대운에서 출발을 하니까, 네.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6개를 넘어가 봅시다. 앞으로 전진하면, 오, 미, 신, 유, 술, 해. 그러면은, 요때 딱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리죠? 네. 거꾸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12개를 1에 도나, 절에 도나, 네. 12개를 도는데 살을 기준으로 1에 도나, 네. 1에 도나, 6번째는 해가 오죠. 네. 월지충이 와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은 이제 육친에서 요 자리는 엄마 자리죠. 네. 엄마 자리에 60년의 영양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때는 물리적으로 이 자리에 대한 변화를 주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서 우리가 환갑인 겁니다. 인생이 한번 대전환점을 주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대전환점이랄 게 없어요. 50세까지 국민연금을 안 넣어놨으면 60이 된다고 인생이 달라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운명학적으로는 누구나가 다 주어지는 삶의 전환점을 평균 수명은 120년에 옳게 못 살면 60년이라고 결정들이 나온 겁니다. 월지충은 팔자의 구성상 명리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일지는 자기 삶이라 하지만 이건 환경 요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무슨 말인가? 엄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엄마가 누군가로 이미 내 삶은 결정 났다 안 났다? 났다. 몇십 몇 분에도 누가 낳았어 나를? 응. 아버지가 내를 낳지. 엄마가 기르는데 어쨌든 기르기 위해서는 태어나야 되지. 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과 비인간은 유전적으로 2% 차이입니다. 2%. 우랑우탕, 고릴라 뭐 이런 거 하고는 2% 차이가. 그러면 인간의 삶은 100분의 2%인 이 안에서 우리 삶이 천차만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제일 많은 놈부터 마이너스 인생까지, 체력으로 따져도 힘이 억수로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 인물로 따져도 제일 좋고 안 좋고, 그래 본들 몇 프로 차이라고? 2%. 2% 안에서. 그러면 우리의 삶은 너무 다양하지요. 네. 자, 명리는 이 정밀한 2% 안의 삶을, 다양한 삶을 통별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2%는 너무나 우리 눈으로는 감별할 수 없는 차이인데,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고릴라라. 그죠? 그럼 또 2% 안에서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거는 1% 정도는 안 되겠지. 우리 의지가 관여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1%의, 우리 삶에서 1%의 어떤 차이가 삶의 질, 행복, 불행, 건강하지 않음을 결정내린다고. 근데 팔자 좋고 나쁘로는 몇 프로에 있다? 1% 안에 있다. 1%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 하나를 놓고 이거는 어때? 적어놓은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 없어. 이거는. 질문이 형성될 때만 이 팔자는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의 질문을 여태까지 내가 봐도 해마다 어떤 분들이 고맙게도 저는 그 신수라고 해서 보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질문을 해주고 전체 툴이 어떠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특색 저런 특색을 해주니까 기가 밝은 분은 안 와도 돼.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사주제들이 묻고 살라고 하기 위해서 신수라는 걸 만들어. 신수가 뭐예요? 그 신수. 신의 수가 아니고 해마다 바뀌는 운수를 보러 오는 거야. 네. 근데 한 번도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어. 올해는 남편이 열명인데 내년에 또 와서 남편이 열명인다는 없어. 올해 그 일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그분이 살아왔어. 내년의 걱정은 또 달라. 그 내면의 걱정은 또 달라. 삶이라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또 대부분은 우스운 소리지만
별 걱정 안 해도 될 일, 자기가 걱정한다고 해결 안 될 일로 물으러 와요. 그럼 냉정히 따지면 여러분 특별히 해줄 말 없잖아. 그날 기분에 따라서 잘 될 거야. 기다려봐. 어차피 그 고민이 내년까지 안 갔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 해결됐나 안 됐나? 기분 나쁠 때는 용서받지 안 돼. 그날 침 딱 튀기가 딱 이쪽으로 하면 기분 좋게, 이쪽으로 하면 기분 나쁘게. 용하다 안 하다는 자기 팔자하고 또 관계도 있어. 자기 수입이잖아. 자, 자기가 재운이 왕성하게 형성되는 사람이 운명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도 시간, 공간, 인간적으로 맞춰갖고 빡 설명을 했다. 그 다음에 손님 많이 올까 안 올까? 와. 온다고. 근데 공부를 억수로 뭐 지가 하늘 용 빼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 근데 지 팔자에 재운이 없어. 식상이 왜곡돼갖고 막 분명히 잘 알기는 하는데 내 말한 걸 상대방이 거꾸로 들어. 그러면 뭐 손님이 뭐 없대. 대표적인 사람도 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우리가 공부하는 도구로 쓰는 놈이 어떻게 구성됐는가를 좀 현명하다면 이 공부를 좀 해보라고. 여기 인생이 담겨져 있다고. 그래서 대운을 보는 거에서 여러분이 어느 대운이 뭐 이래갖고 이래 볼 게 아니고 대운은 큰 틀에서 쪼개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한 구조의 차가 또 스펠도 여러분 오해할라. 확실히 안다. 세자짜리는 내가. 차가 어떤 계절을 순행해 가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다이아몬드 그 검색하듯이 막 구체적으로 나중에는 그래야 되지만 지금 여러분의 공부는 이 사람이 어느 계절을 만났다. 특히 그러면 해자축과 그죠? 또 반대되는 계절은 뭐가 있어? 상오미. 뭐 다른 뭐 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구조가 만약에 대운에서 깔리는 경우 운명은 간단합니다. 직업이 뭔가 결정 나쁘는 게 삶이에요. 선수들은 팔자에 이런 해자축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전문 직종에 있습니다. 공간적인 제한이 있나 없나? 해자축은 낮이 됐든 왜 없어? 해자축이라는 겨울 밤에는 우리가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요. 밤에 낮만큼 싸돌아다니나? 한겨울에 모든 만물이 일나가 막 설치나? 그래서 전문 직종에 있으려면 이런 거 정도를 대운에서 끼워줘야 돼. 직업에 따라서 의사, 변호사, 연구하는 사람, 교수 정도만 돼도 이거를 10명의 팔자를 여러분들 감명해 보시면 학교에서 인정받고 쫓겨나지 않고 지자를 지키는 교수, 약사, 의사는 이걸 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의사는 활동성이 많아요. 자기 병원을 하다가 어느 날 때치우고 페이닥터로 가기도 하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큰 병원 차리는 거 있잖아. 그런 데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거지. 직접적인 어떤 일에 역학 공부를 한다. 스님이 된다. 목사님이 된다. 이래서 일반적인 자리를 지키는. 근데 신부님들 중에서 스님 중에서도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계시죠? 네. 이런 분들 계시죠? 온데 땡기면서 그죠? 그분들의 팔자에는 또 이런 구성이 아니야.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한번 안 깔려주면 전문 직종에서의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러면 여러분 힌트를 얻어야 돼. 나의 명리 공부는 직업적인 운명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도구 중에서 명리 공부를 쓰는 건가? 운명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끼 있다면 아까 말한 스님이든 목사든 의사든 근데 그거는 그 전에 자기 살아온 틀에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 어디를 가서 뭘 한다 했대요? 의사는 여러분 직업이 정해지면 한 30년을 요래 앉아가 보나 안 보나? 바깥에 기 나갈 일이 있나 없나? 대학 교수가 제대로 학교에서 이제 뭐 활동을 하고 이러면 뭐 외국 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팔자 구성에 따라서 자기 연구실은 결정 나버리죠. 그래서 전문 직종일 경우에 이러면 굉장히 좋은데 자 팔자가 그 사람이 살아오는 게 다 달라서 전문직이 아니고 들쑥날쑥인데 직업이 아닌데 이런 의미는 어떻게 될까?
옴짝달싹 못하고. 그래서 여인들이 대운에 이런 게 끼었다면 짐이든 직업이든 취미든 놀이든 이런 계절을 보낼 수 있을 만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연구소는 있는데 다 돼 있는데 자기가 그게 안 즐기면 불행하나 안 불행하나. 특히 여인 입장에서는 해자축이라는 공간적인 제한.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해 보세요. 겉으로 아무 걱정이 없는데 나이 50부터 바깥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저도 팔자에 갇혀 있을까 안 갇혀 있을까? 억수로 역동적으로 보이지만 제가 있는 갇혀 있지요. 그러면 해자축을 쓸까 안 쓸까? 그러니 만약에 그 사람이 뭔가를 연구를 하고 몰두를 한다면 하늘은 이미 기회를 준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대운이 흘러가는데 자기가 그런 직업이 아니고 한다면 또 역으로 제한을 받겠죠. 또 뭔가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결정을 보고 싶은데 남자 대운에 사오미가 왔다. 그죠? 만약에 이러면 방법을 틀어야 됩니다. 꾸준히 앉아서 뭔가를 결정 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단 말이야. 벌건 대낮에 뭐 연구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 톡 팔자가 낮으면 급수가 낮으면 이런 대운을 쓰는데 급수가 이 경우에 낮으면 30년을 토큰 팝니다. 박스 알죠? 옛날로 말하면 토큰 파는 데는 이렇게 제한되어 있잖아. 약국의 약사. 그 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죠. 이건 공간적인 제한이 아니라 결국 계절로 보면 자연의 계절로 보면 움출이 하는 행위 자체가 큰 틀에서는 그 범위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못 벗어나서 좋은 직업도 있지. 그렇게 무조건 해자축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나 없나? 아니다. 그래서 보면 딱 나눠져 있다. 집에 자식들을 딱 보면 이놈이 좀 공부가 늦어도 결국은 전문 직종에서 히트를 칠 놈이다. 그런 놈들 중에서 좀 늦게 튀는 아들도 있어.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냐? 조용하고 에너지가 쭉 꺼져야 연구가 되지. 봄에 연구하기가 좋아요. 겨울에 연구하기 좋아. 낮에 연구하기가 좋아. 밤에 연구하기가 좋아. 자,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들은 밤에 잘 이루어지죠. 벌건 대낮에 연애하는 것보다 통속적으로 밤에 연애를 하지요. 그죠? 연구도 마찬가지로. 도덕들도 은밀하지요. 연구도 은밀하죠. 그런 자연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큰 틀로 이렇게 묶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주에서 더 핵심적인 거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